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 주요 내용 및 자주 묻는 상담 사례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건 뭘까요? 원래 연말정산은 이제 저희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5월 달에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다 하려면. 그래서 그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2월 급여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요. 소득을. 그거를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을 확인을 해보면은 주요 소득별 유형별 구분 이렇게 나와서 보시죠. 그래서 구분이 근로소득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죠? 퇴직하는 사람들이 퇴직할 때 우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죠. 즉 근로소득을만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서 만약에 더 추징을 하거나 더 아니면은 이분들한테 환급을 하는 경우가 2월 급여에 우리가 넣고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죠. 2월분에 대해서 3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시라고 된 겁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고요.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사업소득 중에 단 간편 장부 대상자인 보험 모집인 등은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나갔어요. 중간에 이제 중도퇴사자인데 원래 기본공제로 해서 돌려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뭐 카드도 있고 쓰신 것들 막 있잖아요. 막 다른 것들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자료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분이 5월에 스스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하죠.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하지만 나머지 소득들에 대해서는 인적 용역에 관련된 사업이나 기타 소득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신고해라. 이런 근로소득은 이미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그냥 종결됐다. 거기다 또 연말정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겠죠. 자, 소득 확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소득 확인은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거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회사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라.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수당만 있는 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확정신고가 면제된다. 그 다음에 복수 근로자의 유의사항이라는 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한 군데서만 근무하지 않고 이렇게 해당 과세기간에 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A라는 회사에서도 받고 B라는 회사에서도 받았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복수 근로자, 이분이 피해 복수를 한다는 게 아니죠. 연천징수가 2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냥 지금 현재 근무처에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 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현 근무처 연말정산 시 제출해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예전에는 100원 받았고 여기서도 100원 받았어.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근로자가 직접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뭘 물어보시냐면, 그럼 선생님, 이거 저는 제가 격리 직원이잖아요. 근데 격리 직원이 달라고 했어요. 우리 근로자한테, 아, 박 과장님, 이거 지난 회사에서 있는 거 빨리 주세요.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안 주면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누가 있는 거죠? 근로자 본인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 소득세나 이런 거는 원래 누가 내야 되죠?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라던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그 신고를 이분이 이제 중도퇴사를 했을 때 신고를 했어요. 그죠? 중도퇴사를 했을 때 다 이 중도퇴사지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말일 때 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금액은 합산해서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신고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지급 명세서를 이분 거를 제출 안 했잖아요. 그래서 3월 10일 날 모든 직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그 제출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주요 공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적 공제는요.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보통 1인당 150만 원이고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내가 부양해서 나랑 같이 먹고 사는 부양가족이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그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야만 다른 것들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양가족 나이 요건은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존속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위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직계 비속은 나보다 나이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맡아서 키우는 아이들 있죠. 근데 이거는 또 입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탁하는 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했을 경우,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이 조건이 없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 추가 공제는요.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우대 연세가 많으셔서 만 7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셔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돈을 벌기가 어려우시겠죠. 그 다음에 부녀자, 부양, 기혼, 즉 무슨 얘기냐면, 부녀자라는 거는 내가 세대주이면서 다른 그 가족을 부양하는 거를 부양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기혼이면서 남편이 있는 경우를 부녀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고 한부모는 이혼하신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 혹시 사별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한부모라고 얘기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으시겠어요? 한부모 공제가 더 많으니까 한부모 공제를 저 같으면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요건을 보시면요.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금액은 제외하여 판단한다. 자, 종합소득은 뭐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잖아요. 이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보는 경우가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총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총 급여액 333만 3,334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1년에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 6,677원 이하. 사적연금은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기타 소득은 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포함. 퇴직소득은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와 장기 보유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 합계액이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하여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소득세 요거 계산할 때 뭐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여러분 뭐 얼마 이하이면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기본 공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보는 경우가 이거다. 그럼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요 공제 항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느냐 따르지 않느냐 요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소득 공제는요.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기한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되고 본인만 가능하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납입분만 공제하고요.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은 없는데 소득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기간 제출한 비용만 공제하고요. 형제, 자매 등은 제외된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만 공제되고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납입분은 제외된다. 특별 세액공제에서요.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 요건 해당되고요. 소득 요건도 해당되고 지출한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여러분들 소득 근로기한 여러분들이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애인 보험료는 나이 요건이 제외되고요. 의료비는 나이 요건, 아픈데 서러운데 나이, 소득 따지면은 슬프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실손보험금 우리가 사고나 났을 때 아프거나 이랬을 때 실손을 돌려받는 거 그거는 제외된다. 교육비는 나이 요건 없고요.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근무한 그 시기에만 가능하다. 직계존속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기부금은 나이 요건 없고요. 소득 요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요건 없습니다. 이거는 기부하는 건 좋은 일이라서 아마 기간 요건 네가 근무한 때만 지출한 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 적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군데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두 군데서 한 군데만 직장을 다닌 게 아니고 두 군데서 직장을 다녔을 경우에는 두 개 다 같이 하나도 빼먹지 말고 모두 신고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라는 거죠. 근데 예전 종전근무처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 가가지고 근로소득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얘기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 현 근무처에 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공제를 할 때는 인적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인적 공제는 여러분 뭐죠? 사람을 가지고 공제하는 거죠. 그게 기본 공제가 있어요. 기본 공제. 사람당 한 명에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본인하고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그런 이하인 경우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입니다. 여러분 1년 연간 소득 금액 500만 원 1년에 어떤 분이 48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이분은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소득과 나이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로 받는 자, 그리고 연간 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자, 이런 경우는 내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이는 내 부모님이나 내 엄마 아빠,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은 직계 존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60세가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직계 비속 내 자녀들 20세 이하, 그리고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된다. 형제 자매가 어려워서 뭐 아프거나 뭐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다 부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아동은 내가 얘를 내 자녀는 아니지만, 그리고 얘를 입양하진 않았지만 내가 위탁하는 아동 있잖아요. 그런 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했을 경우에 그 인적 공제 가능하다. 수급자는 그 나이 조건이 없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도 나이 조건이 없다.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뭐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겠죠.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에다가 더 추가 공제해 준다는 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힘드신 장애인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부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세대주로서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 그리고 기혼인 경우에는 남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해서 혼자 있는 경우, 아니면 뭐 미혼모도 있죠. 미혼부도 있겠죠. 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하고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부모를 선택하겠죠. 그 100만 원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경우이다. 그리고 주요 공제 항목별 정리라는 거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나이 요건에 해당되느냐 소득 요건에 해당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요건이 X면은 나이는 안 봐. 소득만 봐. 아까 말한 대로 소득공제에서 100만 원 이하. 소득액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한다는 거는 내가 근무한 기간 내의 것만 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연말정산 할 때 내가 2021년 5월 1일부터 입사했으면 2021년 5월분부터 체크해서 내려받기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서요. 제가 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요 내용을 보셔도 이해를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것만 보셔도 어려우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하고 제가 영상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중요사항 한번 꼭 보시고요.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본공제라 나이 넣으면은 안 맞는 거는 나올 거예요. 어쨌든 요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대학원 교육비도 대학원분에 대해서는 본인만 공제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특수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감사드립니다.